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황상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여름철 건강한 운동법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 조금 찔렸는데요. 사실 겨울이 되면은 춥다고 좀 운동을 피하게 되고 또 여름이면 덥다고 운동을 좀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게 사실 운동이잖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진료도 보시고 또 육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운동하고 계신 편인지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또 집에 가게 되면 아이들 육아 때문에 운동을 하는 시간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에서는 목 스트레칭 위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가벼운 스쿼트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랭크 자세, 이런 것들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운동이라는 게 사실 알코올이나 카페인처럼 중독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안 하시면 몸이 좀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비를 맞으면서까지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운동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길래 이렇게까지 운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운동은 우리 몸 전반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우리 몸에 운동이 이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뇌에서는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를 통해서 몸의 반응을 조절을 하게 되고, 뇌 혈류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서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피부에서는 땀 분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 열 발산을 촉진시키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운동을 위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간에서는 당대사 그리고 지방대사가 지방세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런 대사 활동에 쓰이는 산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심박수와 환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운동 동작을 하는 근골격계에서는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면서 이제 열 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운동은 우리 몸에 있어서 뇌부터 근골격계까지 정말 다양하게 순기능을 하는데요. 사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좀 신체를 써서 그런지 약간 피곤해서 잠이 더 잘 오는 느낌도 들고요.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체력이 좀 강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사물을 보는 게 좀 긍정적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이 이제 뇌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뇌와 이제 인지 그리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인지 저하라든지 치매,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우울과 불안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운동 시에 분비되는 엔돌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에 마약과 같은 강력한 효과를 전달해서 통증도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그런 뿌듯함, 황홀감, 그런 것들을 경험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 그리고 수면 시간, 이런 것들 전반적인 수면의 양상을 호전시키기 때문에 잠도 푹 잘 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운동이라는 건 뇌 정신 건강에 정말 영향을 끼치는데요.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겠죠, 선생님? 이제 거의 모든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그다음 식도암, 이런 것들에서부터 방광, 신장암 등에까지 이르기에 이제 운동을 하면 위험도를 낮추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위험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암이 있는 경우에도 신체 활동과 재활 치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암세포의 성장 자체를 둔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네,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진짜 순기능 중에서도 순기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운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심혈관계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꾸준한 운동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과 관련해서는 체중 조절과 연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로 운동 시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물질의 분비가 증가해서 혈관의 확장에 기여하게 되고 주로 심장의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리스크를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의 경우에는 글루트4라는 이제 물질이 근육으로 당 청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자체가 당뇨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노르에프네프린 레벨과 말초 혈관의 저항성을 줄이는 등의 효과를 통해서 고혈압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심혈관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영어로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혈관 내에서 이제 혈관의 확장을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혈관 내에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가 촉진되게 되면은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지 혈관의 저항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말초혈관의 저항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새 헬스장에 가보면요. 60, 7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운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 건강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무슨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교수님? 그 통증 감소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돌핀의 역할로 인해서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심리적인 효과를 통해서 통증 인지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네. 즉, 덜 아프게 인지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지요. 또한 골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루킨 1이라는 물질이 연골의 합성을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관절 자체에 물리적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염증의 발생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근력과 밸런스를 길러서 낙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외에 체중 조절 그리고 건강하게 잘 나이가 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웰빙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 운동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고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아요.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질환에서 약물들과 운동의 효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관상동맥 심장 질환에서는 스타틴이라든지 베타블로커 등의 혈압약과 비슷한 정도로 운동의 효과가 있고 그리고 뇌졸중에 있어서는 항혈소판제라든지 항응고제의 효과보다도 월등히 운동의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뇌졸중 발병 이후에 재활치료, 운동치료 등이 꼭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부전, 당뇨 전 단계에서도 운동이 약물과 유사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운동이 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동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이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바디 프로필 촬영 등을 통해서 이제 강도 높은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근육세포가 깨져서 콜라색 소변이 나오게 되는 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선수 중에 운동 중에 심장마비 등 급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런 경우의 리스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식을 유발한다고까지의 연구 결과는 아직 없지만 호흡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더운 날씨의 운동으로 인해서 탈수 및 열사병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외에 노화를 촉진하고 그리고 생리를 불순, 무월경 등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기를 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운동의 부작용은 강도 높은 운동을 장시간 하는 운동선수의 경우에 위험성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만 탈수나 열탈진, 열사병 등의 온열 질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에게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바디 프로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환자를 만나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증상으로 주로 내원을 좀 하실까요? 네, 그 대부분 이제 병원을 오게 되는 이유는 소변이 이제 콜라색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서 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 체내에서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세포가 깨지게 되면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소변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은 자기 컨디션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 운동은 계절에 따라서도 알맞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실내의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할 테고 여름철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이제 외부 환경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땀 발산이 촉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체온이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땀의 배출이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땀을 통해서 체내의 수분 자체가 나가기 때문에 혈류량이 감소하게 돼서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름의 경우에는 심지어 습도까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여름 폭염 경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습도를 반영하는 체감 온도의 경우에는 거의 40도까지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땀 배출을 통해서 증발로 열을 식히는 그런 몸의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고 이럴 경우에는 체온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어서 신체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네,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땀 배출이 돼도 이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건조가 안 돼서 굉장히 꿉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 온도도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보면 온열 질환자들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이 여름철 밖에서 일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온열 질환자는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약 1,33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중에서 특히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연평균 약 16.3%, 거의 한 220명 가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로 인한 열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진행되었을 때의 일사병, 즉 열탈진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는 더운 환경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소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증상으로는 구역, 구토, 두통 그리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체온은 유지되어 있는데 이제 땀은 좀 많이 흘리고 창백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빨리 서늘한 곳으로 이동해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을 하게 되면은 호전됩니다. 이제 더 심한 경우에 열사병이라고 하죠. 히스트로크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체온 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체내 항상성이 깨져서 체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체온은 거의 40도 이상 나타나게 되면서 땀은 나지 않고 피부가 매우 건조한 양상을 보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가 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고 이제 처치를 해야 되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응급질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운동을 하다 보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일광 화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자체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빨갛게 되고 부종이라든지 수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그리고 발생한 상황에서는 냉찜질이라든지 그리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를 복용하고 발생해 있는 수포는 터뜨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근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과도한 근피로도 같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 중 또는 운동 후에 어깨, 팔, 다리 등에 이제 근육이 움찔하고 그리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가볍게 다리 마사지를 하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아이스팩을 대주고 수분과 염분 섭취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20분 이내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외부에서 과도하게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심하면 의식이 저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좀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 장시간 오랜 작업을 하고 나서 발생하는 열 탈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따가 사례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럴 때 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이제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해서 더운 여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과 소변으로 체액이 많이 손실될 상황에서 이제 물만 과도하게 보충을 하게 되면은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주로 느리고 긴 운동 시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 이상 진행하게 되는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발생을 하고 마른 여자가 위험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제 순수한 생수의 형태로 많이 보충을 과도하게 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게 돼서 그로 인해 구역, 구토, 어지러움, 그리고 근육에 이제 움찔거리는 증상, 그리고 경련 이것과 더불어서 의식 저하가 심하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는 이제 체내의 나트륨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대부분 만약에 경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짭짤한 간식 섭취를 통해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운동의 이점은 정말 확실하지만 이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소에 맞게 적절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름철 운동은 땀도 많이 나고 체중도 줄어 제대로 운동을 했다는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몸 안에 수분이 줄어든 것일 뿐 실제 살이 빠진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오히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져 전해질 균형이 깨지고 탈수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요즘 낮 시간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운동을 해도 쉽게 숨이 가쁘고 지쳐서 오게 되었어요. 운동을 하실 때 어떤 종류의 운동을 어느 정도 세기로 하셨을 때 그러셨나요? 보통 1시간 정도 빨리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도 해요. 가지고 계신 지병이나 드시고 계신 약이 있으실까요? 제가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은 지 한 5년 정도 되었어요. 폭염은 특히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혈압의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럴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환자분은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환자분이신데 낮 시간대에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서 쉽게 지치고 피로해지는 것을 주소로 내어놨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이 이제 낮 시간대에 운동을 심하게 하시거나 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낮 시간대 운동보다는 저녁 시간대로 운동 시간을 바꾸시는 것과 그리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기립성 저혈압 등의 위험도도 조금 더 낮추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더운 곳에 장시간 있다가 갑자기 에어컨 찬바람을 맞거나 찬물 샤워, 찬물을 마시는 것도 심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탈수로 인한 몸속 전해질 수치 변화로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심부전 혹은 부정맥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에 대학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가서 일을 할 때마다 다리가 떨려가지고 왔어요. 어떤 일을 어느 정도 하셨었나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따는 일을 한 4-5시간 정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물을 드시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셨나요? 아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온열 질환자의 29.5%가 65세 이상의 노년층이었다. 온열 질환 사망자의 50%도 60세 이상이었는데 그만큼 혈액순환과 발한 기능이 떨어져 열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감소한다.
이 환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한 이후에 다리가 떨리는 것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이제 고온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수분과 전해질의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근육 자체의 피로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경련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가벼운 관절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부위에는 아이스팩을 좀 더 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분과 수분 섭취를 통해서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시는지 경과를 보고 한 20분 이내에 호전되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더운 환경에서 생기는 온열 질환은 증상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나뉜다. 열탈진은 흔한 형태로 땀을 많이 흘린 후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보충되지 않을 때 생기는데, 무더운 환경에선 가급적 낮 외출을 삼가고 운동도 새벽이나 해가 진 이후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도 높은 운동을 외부에서 하게 되면은 심장마비에 의한 급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철에 운동할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낮 시간대의 운동은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와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중간중간에 휴식하면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여름철에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한 운동 수칙은 간단하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게 하고 과한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하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운동을 찾아보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일사병, 열사병 같은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주변에서 온열 질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좀 당황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응급 처치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크게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을 우선 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옷을 헐렁하게 하고 체온을 낮춘 다음에 수분 및 염분 섭취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빠르게 119 구급대에 요청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은 우선 119 구급대에 요청을 먼저 하고, 그리고 환자를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마찬가지로 옷을 헐렁하게 하고 빠르게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19가 도착하게 되면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체온을 그렇다면 어떻게 낮출 수가 있느냐? 수건이나 천에 물을 적셔서 이마나 팔, 다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몸이 접히는 부분들에 아이스팩을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체온을 낮추는 게 포인트라는 점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기억하면서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낮 시간 운동을 피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철 낮에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대는 주로 10시부터 오후 3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때를 피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른 아침 또는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그래서 좋겠고, 옷은 헐렁하게 입고 면 소재의 옷이 좋습니다. 또는 기능성 운동복이 최근에 잘 되어 있는데 땀발산을 용이하게 해줄 수 있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착용하고 운동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35도 이상 이제 이틀 연속되게 되면 폭염 경보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나는 반드시 낮에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모자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이용하시고 그리고 서늘한 그늘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보면 주변에서 이제 땀 뺀다고 땀복도 굉장히 많이 입으시고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땀을 쫙 빼야 살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네, 땀복이랑 레깅스가 요새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의 효과를 높인다고 알려져서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오히려 물만 빼고 그다음에 전해질과 수분의 소실만 유발하기 때문에 네. 온열 질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 소재의 옷이라든지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덥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 중에는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일광 화상의 위험과 그다음에 직접적인 태양광으로 인해서 그 체온의 상승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땀을 자주 닦는다든지 축축한 느낌이 싫으셔서 마른 옷으로 자주 갈아입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증발을 통해서 피부를 온도를 낮추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땀은 그대로 흐르는 상태로 두고 그다음에 젖은 옷은 그냥 이제 운동이 끝날 때까지는 입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요, 이제 근육을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사우나로 들어가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괜찮을까요, 선생님? 그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데요. 이제 여름철에 운동을 하고 나서 빠르게 이제 땀을 쫙 빼겠다 하면서 사우나라 온수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높은 온도에서 운동을 했는데 또 높은 온도의 물속에 들어가서 땀을 빼는 것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 여름철에 장시간 운동을 하신 경우에는 운동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는 체온 조절과 수분에 대한 손실을 조절하기 위해서이고 30분마다 10분씩은 쉬면서 1시간 이내로 운동을 한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의 경우에는 서늘한 계절에보다는 약 10에서 20% 정도 강도를 낮춰서 운동을 하시고 운동하기 전에 그늘진 곳에서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하고 시작하신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끝냈을 때 우리 쿨다운이라고 하죠. 운동 후에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다시 적응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이라든지 경련이라든지 구역감, 두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뭐 축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헬스를 정말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운동 끝나고 나서 즐기는 이 시원한 맥주 한 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운동을 하고 나서 맥주를 마셔도 괜찮은 걸지, 또 수분 섭취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철 운동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라. 그리고 함께 염분 섭취도 동반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란 우선 갈증이 나기 전부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전체의 3%의 수분만 손실되어도 탈수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운동 전 약 2시간 전부터 천천히 1리터 정도, 우리 페트병 하나 정도의 사이즈의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는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운동하고 10분 쉬시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사이 10분마다도 약 종이컵 한 잔 정도의 물은 꾸준히 드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도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 중에는 이제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라고 해서 전해질 보충을 같이 도와주는 기능성 음료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마시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해요. 이 시원한 맥주 한 잔 해도 괜찮나요, 선생님?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몸무게를 이제 더 빼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않고 운동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탈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서 이제 요새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오히려 아메리카노 한 잔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경우 있는데 맥주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이뇨작용을 오히려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름철 운동법의 특징은 체온을 내리는 것, 그리고 탈수를 막는 것,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엔 또 장마철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밖에서 비를 맞으시면서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장마철에는 운동을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장마철의 경우에는 기온도 높고 습도도 높습니다.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낮추는 작용, 땀 발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집니다. 이제 덥고 건조한 날씨보다 오히려 덥고 습한 경우에 신체 부담이 더 커지고 우리가 쉽게 지치는 경우도 그 때문인데요. 덥고 건조한 날보다도 오히려 덥고 습한 날에는 반드시 강도를 더 낮춰서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예를 들면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것을 들고 가볍게 달리기를 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는데요. 실내에서도 장마 기간에는 짐볼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동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운동이 꾸준하게 필요한 또 질환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당뇨 같은 질환들은 꾸준한 운동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좀 운동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이제 등산이라든지 장시간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운동 전에 혈당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운동 시에는 적절한 간식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 등을 실내에서 매트 위에서 가볍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이나 구축의 리스크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관절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뇨병 환자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법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운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런지 자세라든지 스쿼트 운동, 그리고 밸런스 잡는 운동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어깨 운동과 그다음에 상지 운동, 푸시업, 런지, 스쿼트, 칼프레이즈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신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진행하시려고 욕심내시기보다는 첫 주차에는 10번씩 한 세트 정도 하시고 2주차에는 10번씩 2세트 그리고 3주차에는 10번씩 3세트 정도 하면서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서 몸을 적응시키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겨울철에 정말 조심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름철에도 좀 주의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은 탈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심부담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름철 운동은 다른 때에 비해서 심장의 부담이 높아지므로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과 심장질환 환자분들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운동 전에는 혈압을 확인해서 저혈압이나 고혈압 상태가 아닌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 운동을 통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유레틱스라고 하죠. 이는 플라즈마 볼륨, 즉 혈장량, 체내 수분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탈수 상태 그리고 온열 질환의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 종류를 확인하고 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과 상지의 운동보다는 실내에서 가벼운 하지 운동을 하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좀 효과적으로 해볼 수 있는 운동법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셨던 환자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환자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환자 사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성 환자분이셨고 이제 과거력은 특별히 없었고 내원하시게 된 날에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가 있던 네. 상태입니다. 내원을 하시게 된 이유는 다리가 떨리는 증상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왜 떨리시냐 여쭤봤더니 이제 오전 11시경부터 천변 주변을 걷기 운동을 1시간 정도 하신 상태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원하시고 나서 다리에 떨림이 지속되는 것에 관련해서 이제 혈액 검사랑 간단한 소변 검사를 했는데 혈액 검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근육 관련해서 근육이 깨지는 수치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소변 검사상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깨진 것들이 배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경련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리 마사지를 가볍게 하면서 얼음 찜질을 하고 그리고 휴식하면서 수분과 염분 보충을 해드리니까 이제 금방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뭐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단 이 고령자의 문제만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은 층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사례로 준비한 것은 실제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23세 여성 환자분이셨고 이제 한낮 기온 33도였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쿄의 상태는 높은 습도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측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양궁 경기장은 아시다시피 굉장한 뙤약볕 아래에서 이제 화살을 쏘는 경기인데 총 다 쏘게 되면 72발의 화살이고 한 발당 2분씩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 2시간 이내의 소요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 뙤약볕 아래에서 2시간 정도 동안 지속적인 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선수가 결국에는 경기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점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식 소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던 그 의료진들이 이제 그늘에서 휴식시키고 그다음에 얼음찜질과 수분, 염분을 보충시키게 되니까 선수의 경우는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열탈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러시아 양궁 선수였던 환자에게서 일어났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온열 질환자에 대한 주의도 많아지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케이스도 좀 있었을까요? 온열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우리 농사 일을 하는 농작업 그 환경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70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직업은 농부였고 특별한 과거력은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아내분이 발견을 하고 119를 통해서 응급실을 내원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내분 말씀으로는 낮 12시경부터 논에서 무너진 둑 작업, 이제 장마철 지난 직후여서 이제 무너진 둑을 이제 삽질을 통해서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을 휴식 없이 5시간 정도 한 이후에 네. 그리고 나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날 날씨는 어땠느냐? 이제 7월 말이었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폭염 경보가 지속된 상태였고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 이틀 이상일 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더운 날씨가 굉장히 오래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의 경우에는 한낮 기온이 약 37도였고 습도도 높아서 체감 온도는 40도까지 올라갔던 상태입니다. 그 삽질의 경우에는 그 농작업 중에서도 중작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경작업의 경우에는 손이나 팔을 가볍게 쓰는 일이고 중등 작업은 여름철에 고추 수확이라든지 수레를 미는 작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곡괭이질이라든지 삽질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소모를 요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힘든 작업을 5시간이나 더운 환경에서 했던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 보셨을까요? 네, 결국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였는데 신체 진찰에서 체온은 43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혈압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저혈압 상태였습니다. 혈압이 45에 30
측정되었고 건조한 피부, 부름에도 반응이 없고 강한 통증 자체에도 반응이 없고 동공도 이미 축소 상태로 고정되어 있었고 바빈스키 반사는 양성인 상태였습니다. 이제 응급 환자에 준해서 빠르게 기관삭관과 그다음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분을 정맥으로 빠르게 수분 염분의 보충을 시행을 하였고 1시간 뒤에 37.5도까지 호전은 되었는데 계속 의식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서 중환자실 전실하고 치료를 지속하였는데도 이제 16일째에는 결국에 사망한 케이스입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운동법과 관련된 OX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주치의와 상의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모두 하는 것이 심폐지구력 향상과 함께 신체 건강에 좀 더 좋습니다. 네, 다음 OX 질문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고혈압 환자의 경우 하지 운동보다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상지 운동이 좋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외부 온도가 높아서 운동 자체만으로도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운동 종류에 따라서는 상지 운동이 하지 운동에 비해서 위험도가 심장에 대해서 무리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 가벼운 운동, 하지 운동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여름철 운동 중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체중 조절에 효과적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운동 시에는 피부에서 땀으로 소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체온 항상성 유지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섭취하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 OX 질문 드립니다. 운동을 30분 이상 유지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반드시 30분 이상 해야만 효과가 있고 25분을 하면 효과가 없이 운동을 안 한 것과 같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30초만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빠르게 달리기 동작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운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아미 성인에게 권고하는 일상활동의 수준에서는 매일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즉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OX 질문 드립니다. 여름철 운동 후에는 맥주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원활한 땀 배출과 이뇨작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안 그래도 땀 분비로 인해서 수분이 소실되어 있는데 맥주나 커피를 마셔서 이뇨작용을 오히려 촉진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증이 나기 때문에 맥주나 아이스커피의 시원함이 생각이 나기는 하시겠지만 생수나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운동법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건강검진에서 비만의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뛰고 있는데 무리를 했는지 무릎이 옥신거리고 뻐근합니다. 비만한 경우 뛰는 운동은 좋지 않을까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물어오셨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네, 비만인 경우에 유산소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운동을 시작하신 것 자체에는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체지방 대사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데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뛰는 운동을 1시간씩 하는 것 대신에 중강도 운동, 즉 심장박동이 약간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정도 또는 호흡이 약간 가빠지는 상태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연습하는 수준의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추후에는 근력 운동까지 함께 곁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고 습해서 실외에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더운 여름에 이제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살만 찌는 것 같고 이럴 때 에어컨 밑에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하늘 자전거 운동입니다. 침대든 매트에든 누우신 다음에 양발을 들어서 자전거 타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자전거 타기보다 무릎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기에 쉽고 그리고 대퇴사두근 강화 및 하지 부종을 빼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10번씩 3세트 이런 식으로 주무시기 전에만 매일 하시더라도 다음 날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끝으로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여름철 운동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실까요? 여름철 운동은 독사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사과의 영양처럼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더운 여름철에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방법을 적용해서 슬기로운 여름 운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여름철 운동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재활의학과 황상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